당신, 그 재봉틀 이제 그만 써. 환갑이 넘은 내가 재봉틀을 꺼낸 건 손주에 터진 인형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맡은 기름 냄새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눈 뜨면 아침 짓고 돌아서면 빨래하고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 놈들 공부시키다 보니 30년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반짝이던 꿈을 빛바랜 사진첩 속에 가두고 엄마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의 터진 곰인형을 들고 찾아간 동네 수선집. 우연히 그녀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큰일이네. 도저히 바늘귀가 안 보이네. 노안이 온 주인장이 떨리는 손으로 쩔쩔매고 있었죠. 그 뒷모습을 보던 영숙이 자기도 모르게 안경을 고쳤으며 일어났습니다. 제가 잠시 봐드릴까요? 주인장이 비켜준 낡은 의자에 앉는 순간 기분 좋은 전율이 몸을 타고 흐르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재봉틀 발판을 밟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코끝에 맵싸한 기름 냄새가 스칩니다. 그것은 30년 전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향기였습니다.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주인장은 입을 쩍 벌리며 감탄합니다. 발끝에서 시작된 진동이 멈췄던 심장을 다시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단 5분 만에 인형은 새 것이 됐습니다. 아니, 이 좋은 솜씨를 왜 여태 묵히고 살았대요? 그 한마디가 영숙의 가슴에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 내 손이 아직 이걸 기억하고 있었어. 잊고 살았던 이 손맛.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재봉틀 소리가 맴돕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무슨 꿈을 꾸겠나. 내 주제에 무슨,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영숙은 입술을 깨물며 애써 올라오는 설렘을 억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낡은 재봉틀이 괜히 눈에 밟힙니다. 내 인생도 다시 박음질할 수 있을까? 그녀는 가만히 재봉틀을 닦아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기계가 멈추며 가져올 시련을 말이죠. 그날 저녁 거실은 밥 짓는 냄새보다 기름 냄새가 더 진했습니다. 퇴근한 남편 철수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킁킁거립니다. 여보, 집에서 무슨 기계 냄새가 이렇게 나? 그는 텔레비전 옆에 놓인 고철 덩어리를 봅니다. 영숙은 기름 묻은 걸레를 들고 닦고 있었죠.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낡은 기계를 가리킵니다. 다 망가진 걸 뭐하러 꺼내? 제대로 움직이기는 하는 거야? 영숙은 대답 대신 기계 구석구석을 정성껏 닦아냅니다. 묵은 먼지를 걷어내자 은빛 노루발이 반짝이죠. 아직 쓸만해요. 기름 좀 치니까 소리도 좋더라고. 다음 날 영숙은 거실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진 수건이며 낡은 바지를 몽땅 꺼내 놓았죠. 드르륵, 드르륵. 박음질 소리가 오후 내내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때마침 옆집 여자는 열린 문 사이로 고개를 내밉니다. 영숙의 능숙한 손놀림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죠. 아니, 영숙 언니, 재봉틀 돌릴 줄 알았어? 영숙은 안경을 고쳤으며 부드럽게 미소를 짓습니다. 천을 밀어넣는 손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죠. 그녀는 바늘 끝을 응시하며 담담하게 말합니다.
예전에 좀 했지. 애들 옷도 다 만들어 입혔는걸. 옆집 이웃은 낡은 외투를 조심스럽게 영숙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깨가 너무 넓어 몇 년째 장롱에만 있던 옷이죠. 영숙 언니, 이거 요새 스타일로 좀 줄여줄 수 있을까? 그녀는 어깨선을 핀으로 고정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번 해볼게. 안감까지 뜯어야 해서 시간은 좀 걸려. 확신의 찬 목소리. 가위가 두꺼운 천을 서슴없이 갈라 나갑니다. 며칠 뒤 맞춤옷처럼 딱 맞게 고쳐진 옷에 이웃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소문은 아파트 복도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머, 수선집 맡긴 것보다 훨씬 낫네. 이웃들은 너도 나도 낡은 보따리를 들고 찾아옵니다. 거실, 소파 위에는 하나둘 옷가지가 쌓이기 시작하죠. 한 할머니가 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부탁합니다. 내 바지도 좀 봐줄 수 있나? 밑단이 다 텄어. 영숙은 돋보기를 눌러쓰고 다시 바늘을 꽂습니다. 손목이 뻐근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걱정 마세요. 감쪽같이 고쳐놓을 테니까. 그녀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며 옷을 건네봤습니다. 영숙은 이제 동네 수선사로 불립니다. 이웃들이 건네는 사소한 칭찬이 활력이 되죠. 옆집 할머니가 검은 비닐봉지를 툭 내려놓습니다. 덕분에 버리려던 옷들 다 살렸네. 정말 고마워. 봉투 속에 담긴 따끈한 떡. 인정받는 기분이 텅 비었던 가슴을 채워주죠. 하지만 영숙은 다가올 상황을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 진우가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거실 가득 쌓인 옷더미를 보고 깜짝 놀라 멈춰 섭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집이 왜 이런 거예요? 영숙은 아랑곳하지 않고 재봉틀 페달을 밟습니다. 경쾌한 기계음이 아들의 목소리를 덮어버리죠. 영숙은 옷감에서 눈을 떼지 않고 조용히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좀 봐달라고 해서 가지고 온 거야. 금방 치울 거니까 걱정 마렴. 진우는 허리를 굽히고 일하는 엄마의 뒷모습을 봅니다. 엄마, 눈도 안 좋으시면서 괜찮으신 거예요? 영숙은 아들의 걱정을 모르는지 바늘 끝만 봅니다. 오히려 손놀림은 아까보다 더 빨라지고 있었죠. 그녀는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립니다. 괜찮아. 희한하게 하나도 안 힘들어. 재밌어서 그래. 영숙이 바늘 끝에 집중하는 동안 남편은 리모컨을 든 채 멍하니 있습니다. 화면은 꺼진 지 오래지만 그는 무엇을 하려 했는지 잊은 듯합니다. 여보, 내 낚싯대 못 봤어? 저번에 여기 둔 것 같은데. 좋아하던 낚싯대를 찾지 못해 온 집안을 헤매는 남편. 하지만 영숙의 드르륵거리는 기계 소리에 묻혀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거기 찾아봐요. 나 지금 이것만 좀 마무리하려고. 그녀의 눈은 박음질선을 따라가기에 바빴죠. 남편은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문고리를 만지작거립니다. 어디를 가려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듯 했죠. 내가 어디 시장에 가려고 했었지? 영숙은 남편의 혼잣말을 듣지 못한 채 페달을 더 세게 밟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정갈한 바느질 자국이 촘촘히 박힙니다.
그래. 나도 아직 쓸모가 있구나. 침침한 눈을 비비며 억지로 실을 잡습니다.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도 왜 그러고 계셔요? 방에서 나온 진우가 텅 빈 식탁을 봅니다. 먹고 할게. 이것만 마저 받고. 옆집 여자가 맡긴 값비싼 원피스. 영숙의 손놀림이 평소보다 훨씬 조급해 보입니다. 그때 재봉틀에서 날카로운 금소금이 들립니다. 갑자기 기계 안쪽에서 매캐한 연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당황한 영숙이 급하게 발판에서 발을 떼죠. 하지만 바늘은 이미 옷감을 씹어 삼킨 뒤였습니다. 어머, 어떡해. 이게 왜 안 빠져?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잡아당겨 봅니다. 부러진 바늘 조각이 원피스 안감을 찢어 놓았죠.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도 붉은 핏방울이 맺힙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영숙은 찢어진 자리를 손으로 가리며 울먹입니다. 하필이면 제일 비싸고 귀하다던 옷이었습니다. 다음 날 옆집 여자가 집으로 찾아왔죠. 솜씨 믿고 맡겼는데 못하면 못한다고 말을 하지. 영숙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구석에 멈춰버린 재봉틀이 유난히 초라해 보입니다. 남편은 퇴근에 들어오다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여보, 무슨 일인데 그래? 당신 왜 그러고 있어?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냅니다. 영숙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듭니다. 이웃에게 돈을 건네며 연신 고개를 숙이는 남편. 미안하게 됐습니다. 수선비는 제가 다 보상할게요. 이웃이 나간 뒤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흐릅니다. 남편의 낮은 목소리가 영숙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당신, 이 재봉틀 쓰지 마. 그날 밤, 영숙은 거실 한복판에서 멍하니 서 있습니다. 망가진 재봉틀 위로 괜히 눈물이 툭 떨어졌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욕심을 부렸어. 밤이 깊었지만 쉽게 잠에 들지 못합니다. 자신이 하려던 일이 가족에게 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정막을 깨고 영숙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낯선 숫자였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김철수 씨 댁인가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 영숙은 사고라는 단어가 나올까봐 떨리는 숨을 들이마시죠. 상대방은 다급한 영숙의 마음도 모른 채 말을 잇습니다. 여기 어르신이 길을 잃으신 것 같아서요. 영숙은 앞치마를 벗을 새도 없이 현관문으로 달려나갑니다. 며칠 전 계속 깜빡깜빡했던 남편. 제일 좋아하는 낚싯대도 한참이나 찾았습니다. 슬리퍼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밤거리를 헤맵니다. 내가 챙겼어야 했는데, 내가 괜한 바람이 들어서. 택시 안에서 영숙은 마른 입술을 계속 깨물었습니다. 시장 골목 어귀에 내리자 널리 남편의 모습이 보입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철수가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의 품에는 몸짓만한 커다란 박스가 들려 있었죠.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사람 놀라게 정말.
남편은 영숙을 보자마자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아내의 눈물을 보더니 헛기침을 크게 내댔죠. 그는 품에 안은 묵직한 박스를 아내 쪽으로 밀어냅니다. 당신 자꾸 그 쇳소리 나는 거 돌리니까 내가 TV가 안 들리잖아. 박스 틈 사이로 반짝이는 세제봉틀의 모습. 영숙은 멍하니 박스를 봅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세제봉틀을 몰래 사러 나간 것이었죠. 그러다 낯선 동네에서 길을 잃고 핸드폰까지 꺼져버렸던 겁니다. 영숙은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당신, 이제 그 낡은 거 쓰지 마. 또 손 다치지 말고. 박스를 들고 있는 거친 손마디가 새빨갛게 얼어 있습니다. 이 무거운 걸 들고 먼 길을 헤맸을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때 뒤따라온 아들이 엄마의 어깨를 감싸주며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이거 사려고 낚시 장비 다 파셨어요. 영숙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흔들립니다. 남편이 평생을 아끼며 닦던 낚싯대들이 떠올랐죠. 진우는 아빠의 낡은 지갑을 대신 챙기며 말을 잇습니다. 엄마 다시 웃는 거 보고 싶다고 며칠 동안 시장을 뒤지셨대요. 남편은 아들의 폭로가 민망한지 앞장서서 걸어갑니다. 영숙은 그 굽은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미안함은 어느새 형언할 수 없는 고마움으로 바뀝니다. 여보, 같이 가요. 나랑 같이 들어가. 세 사람이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풍경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은 작업등과 알록달록한 실타래가 가득합니다. 아들이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 놓여 있었죠. 이게 다 뭐야?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오래 앉아 있어도 무리가 없도록. 아들은 엄마 자리에 폭신한 방석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엄마, 저기 상자도 열어보세요. 영숙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삐뚤삐뚤한 손글씨로 적힌 편지들이 들어있었죠. 동네 사람들이 영숙의 수선에 감동에 남긴 글이었습니다. 덕분에 아들 결혼식 때 좋은 옷 입었어요. 고마워요. 좋아하던 옷이었는데 수선해줘서 감사해요. 편지를 하나씩 읽어내려가는 영숙의 손이 떨립니다. 아들은 엄마의 곁에 앉아 편지 뭉치를 정리해 줍니다. 엄마가 우리 엄마인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영숙은 이제야 비로소 참아왔던 숨을 깊게 내뱉습니다. 가족의 짐이 된 줄 알았던 나의 꿈. 그저 내 고집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내가 다시 웃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서 짐짓 단청을 피우며 새 기계를 꺼냅니다. 이거 한번 돌려봐. 얼마나 조용한가 좀 보자. 그 한마디에 거실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영숙은 새 재봉틀 앞에 앉아 가만히 노루발을 만집니다. 기름 냄새 대신 가족들의 살가운 온기가 온몸을 감싸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려옵니다. 영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봅니다. 문 밖에는 이웃 주민들이 서 있었습니다. 옆집 여자와 단지내, 부녀회장도 있었죠. 영숙은 지난번 일을 또 따지러 온 줄 알고 어깨를 움츠립니다. 영숙 언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옆집 여자가 며칠 전과는 다른 조심스러운 얼굴로 말문을 엽니다. 부녀 회장이 그 곁에서 가방 안에 든 하얀 봉투들을 꺼냅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염치 없었어. 수선비도 제대로 안 주고 말이야. 이웃들은 그동안 영숙이 헐값에 혹은 공짜로 고쳐준 옷들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정성이 담긴 바느질 덕분에 새 옷이 된 옷가지들이었죠. 우리가 고생만 시키고 너무 무심했어요. 이제 제값 받고 해주세요. 할머니 한 분이 영숙의 손을 꼭 쥐며 이안한 기색을 내비칩니다. 영숙은 뜻밖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저 나도 아직은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느껴보고 싶었을 뿐이었죠. 남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즐거워서 한 일인걸요. 영숙이 손사래를 치자 옆집 여자가 봉투를 영숙의 손에 꼭 쥐어줍니다. 그동안 받지 않았던 수선비가 담긴 묵직한 마음이었죠. 그녀는 영숙의 눈을 똑바로 보며 덧붙입니다. 언니 진심, 우리가 다 알아. 이젠 당당하게 받아. 그래야 우리도 마음 편히 맡기지. 영숙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박음질한 건 옷값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투박한 손으로 건네던 따끈한 떡 한 봉지. 그리고 30년 만에 되찾은 나 자신의 당당한 모습까지. 그녀는 한 땀 한 땀 이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덧붙입니다. 거봐, 내가 당신 솜씨 보통 아니라고 했잖아. 영숙은 벅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남편과 아들을 차례로 바라봅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나를 믿어주는 든든한 내 편들이 곁에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텅 빈 곳 없이 꽉 차오릅니다. 영숙의 얼굴에 가장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거실 한복판, 새 재봉틀이 오후의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납니다. 영숙은 다시 의자에 앉아 부드러운 발판을 밟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한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죠. 오늘은 어떤 것부터 고쳐드릴까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이제 망설임도 미안함도 없습니다. 어머, 영숙 언니, 이거 정말 내가 입던 그 옷 맞아? 새 옷보다 훨씬 예쁘네. 맞춤옷처럼 변한 원피스를 안고 아이처럼 기뻐하는 사람들. 그 뒤로 줄을 선 이웃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보탭니다. 영숙 씨 아니었으면 이 비싼 걸 그냥 버릴 뻔했어요. 손재주가 어쩜 이렇게 좋으세요? 정말 부러워요. 칭찬 한마디에 기분 좋은 온기가 몽글몽글 피어오릅니다. 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소중한 추억을 되살려주고 받게 되는 환한 미소. 영숙은 굽은 등을 꼿꼿하게 펴고 돋보기를 고쳤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바느질이 새로운 인생을 수놓기 시작하죠. 영숙의 꿈은 더 이상 빛바랜 사진첩 속에 있지 않습니다. 거실엔 다시 기분 좋은 기름 냄새와 사람 사는 웃음소리가 피어오릅니다. 영숙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 땀씩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